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수 나훈아와 조용필을 놓고 나훈아가 오르냐 조용필이 오르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그 행사가 둘로 쪼개진 부분, 이 논란이 이제 가수 나훈아와 조용필 논쟁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쪽입니다. 총선 백서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걸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총선 백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발표를 했던 이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받겠다라고 해서 이걸 한동훈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여기에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은 정치권 인사,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도태되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뭐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거가 되면 자신을 국민들의 삶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고 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게임입니다. 경쟁이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는 정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유권자가 어느 정치인을 지지할 때는, 또 표를 줄 때는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져버리는 정치,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지는 정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윤한 케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케미,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관계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으로서 당대표로서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국민들, 당원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국민들, 당원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거기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따르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는 쪽은 망하는 겁니다. 도태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국민들과 당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패하는 것이고 도태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모두 국민들의 상식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따르는 과정에서 윤한 케미가, 이제 또 새로운 윤한 케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훈아와 조용필을 놓고 나훈아는 훌륭한데 조용필은 훌륭하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나훈아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김정은 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북한에서 하는 공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 광복절에 대해서도 이 광복절이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가 광복절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강해서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용필은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에게 폴더 인사를 했다.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다.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에 가서 단독 공연을 한 것,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게 광복절이 쪼개진 것, 이 논쟁이 이제 나훈아 조용필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네티즌들이 나훈아는 옳다, 조용필은 틀렸다, 많은 이런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광복절 행사, 이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회장인 이종찬과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이 둘의 충돌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야당까지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야당에서 뭐 조국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이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종찬이 100% 잘못된 겁니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이 김형석이 뉴라이트인지 뭔지, 뉴라이트라고 해도 친일적인 것도 있고 친일 아닌 것도 있고 이래서 한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찬이 독립기념관장 뭐 좀 알지도 못할 사람 김형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꼭 이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명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광복절 행사를 쪼개고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다, 무슨 뭐 과거에 총독부였느냐 조국이 참.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조국을 들어 평양으로 가라. 조국은 그러면 뭐 조선 총독부의 그 국회에서 자기 방이 뭐 화장실 앞에 있다고 생트집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그 국회 본관에서 이 자리를 정하는데 이 조국이 자기가 좀 화장실 앞에, 국회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화장실 앞에 사무실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조국이 무슨 경우에도 맞지도 않는 이런 목리를 부리다가 무슨 뭐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폐악질입니다. 조국은 무슨 정치적인 뭐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폐악질입니다. 저런 조국은 빨리 잡아넣는 게 맞고요.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종찬이 잘못된 겁니다. 독립기념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고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복절에 행사에 왜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건 이종찬이 100%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이종찬 광복회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야당은 왜 또 참여를 안 합니까? 참석을 안 합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를 조국처럼 그냥 비난하겠다, 폐악질 부리겠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나훈아와 이 조용필입니다. 둘 다 뛰어난 가수입니다. 나훈아가 김정은 돼지, 김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북한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또 광복절 이건 쓸데없는 행사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절대로 나라를 뺏기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광복절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훈아는 우파다, 뭐 조용필은 좌파다. 이게 좌파 우파입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나훈아 얘기는. 나훈아 얘기가, 나훈아 메시지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좌우를 떠나서 말이죠.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힘만으로 평화를 구축한다.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저런 행사에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 나훈아는 상식적이고 나훈아는 훌륭한 것입니다. 뭐 좌니 우니를 떠나서. 조용필은 훌륭하진 못합니다. 조용필도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수가 이 뭐 북한의 행사에 참석하게 됐고, 또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누구에게나 한다면 조용필이 예의를 한 것이다, 다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나 뭐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한다면 뭐 조용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필도 뭐 크게 상식적으로 어긋났다, 정치적인 성향이 없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훈아가 훌륭하다라고 해서 조용필이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훈아는 훌륭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조용필도 상식을 어긋난 건 아니다. 그냥 훌륭하지는 못하다. 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연예인으로서의 처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적인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으로 하자, 민주당이 그걸 받겠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좋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인 요소 다 빼고 이 제보 공작 의혹, 민주당에 의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모두 포함을 시키자. 위헌적인 요소 빼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이 지금 민주당이 낸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는 뭐 김건희 여사까지 집어넣고 판사까지 자기들이 지정을 하고 이 특검이 지정을 하고, 또 특검에서 매일같이 언론 홍보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걸 허용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틀어 막아버리면요. 진짜 최상병 특검법, 진상을 가리는, 그리고 언론 플레이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 위헌적인 요소 다 없애고 민주당의 제보 공작 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면 민주당 못 받습니다. 이런 거 받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갈라치기 좀 하고 국민 전환을 위해서 이걸 받겠다라고 했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당연합니다. 당내에서 지금 찬반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 다 없애고 이런 제보 공작까지 모두 넣자, 이렇게 논의해 가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논의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수위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걸 놓고 또 친윤 친한이 뭐 충돌할 것이다. 충돌할 게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한동훈이 그래 추진하자, 다 집어넣자, 진상을 한번 가려보자, 그리고 언론 플레이 못하도록 막자, 특검이. 이러면 민주당 못 받습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특검 공격이 이게 지금 최상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동훈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친윤 일부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말려들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한동훈이 오히려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반대하면 반대되느냐? 최상병이 있고요. 그 다음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이 특검을 몰아쳐서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막는데 그냥 특검 하지 말자, 다 때리 맞고, 이게 국민들 여론에 도움이 됩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한동훈이 주장하다시피 위헌적인 요소 다 없애버리고 이 지금 언론 플레이 못하게 하고 정말 진상을 규명하는 걸로 가면 민주당이 더 다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고민하는 지점은 이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김건희 특검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계속 흠집내기를 할 겁니다. 이 전체 흐름을 놓고 한동훈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 일부에서 걱정하는 걸 한동훈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흐름을 안다면 뭐 이런 논쟁, 이런 논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통화 기록까지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끝냈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옳으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저 정치적 공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저 공세를 어떻게 차단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한동훈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유심히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제발 불필요한 논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뭐 검찰 수사 결과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마무리에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의혹 부분은 기소를 하고 또 가방을 받은 부분은 이건 뭐 법안에 기소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혐의 처리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되면 특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논리가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병 특검 이거 수위와 시간 조절해 가면서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가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위헌 요소 딱 없애고 진짜 진상조사하자. 뭐 제보 공작 다 집어넣고 언론 플레이 못하도록 막자. 이렇게 소위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으면요. 민주당이 못 받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이거 받게 되면 민주당이 더 다칩니다. 이 특검을 가지고 쭉 끌고 가면 민주당이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입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도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야 된다. 이 한동훈은 전체 지금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국민 눈높이에 가장 맞는 길일까? 그겁니다. 당장은 좀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이 못 믿었고 한동훈이 좀 뭐 언짢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고민하는 이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결국은 윤 대통령도 이게 맞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또 국민들의 지지, 국민들의 눈높이도 여기에 쏠리게 될 것이다. 또 말씀을 드리는데 김경수 그 복권요. 김경수 복권을 왜 시킵니까? 김경수 복권을 시켜야 이명박 정부 때 그것도 복권시켜 줄 수 있다. 사면 복권. 그 이명박 정부 때 여론 조작도 복권 안 시키면 될 일 아닙니까? 그게 국민 통합에 무슨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대부분이 김경수 복권 안 된다 아닙니까? 국민들도 김경수 복권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합리적인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소위 총선 백서입니다. 이 총선 백서를 가지고 조정훈이 맡아서 만들었는데 그동안도 논란을 일었습니다. 논란이.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이려면 또 친윤, 또 친한이 갈라서서 충돌을 빚을 것이다. 이게 왜 충돌을 빚어야 합니까? 이 총선 백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 총선 백서는 조정훈이 짜맞춘 총선 백서입니다. 조정훈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총선 백서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총선 때 있었던 당정 갈등,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 그게 총선 패배의 책임이 되었다. 조정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 5가지, 그게 뭘 의미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사과 못하겠다. 한동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동훈이 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라고 그냥 답변하고 말았는데, 공적이든 사적이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보내는 그 문자에 무슨 대응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가 무슨 지금 총선 패배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조 심판론이 총선 패배의 책임이었다. 뭐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공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집어내 보십시오. 잘된 공천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리는 없었습니다. 2조 심판. 한동훈이 지금 2조 심판을 꺼내고 싶어서 꺼냈습니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지금 케미는 안 되고,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생각하는 뭐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게 2조 심판밖에 없어서 꺼낸 것입니다. 이런 책임, 뭐 총선 패배 책임 정확하지도 않는, 전혀 왜곡하는 이런 내용의 총선 백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총선 백서 그냥 없애면 됩니다. 아니, 이 총선 백서를 만드는 과정, 이 조정훈이가 만드는 과정요, 이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조정훈이 무슨 의도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이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 백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총선 백서 없어도요, 총선 백서 없어서, 무슨 백서 없어서 그 다음 뭐 선거에서 패하고 이기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된 총선 백서가 필요한 거죠. 이건 총선의 패배를 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선 패배를 왜곡하는 백서입니다. 이런 백서는 필요 없습니다. 뭐 대충 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면 총선 백서 만든 이 과정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무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국민 눈높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